자, 오늘 3월 3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중요한 어, 하루를 맞이하는 3월 31일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 반갑고요. 자, 이 시간 좀 많이 와서 이미 새벽부터 아니면 뭐 밤을 꼴랑 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이 워낙 또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노심초사하시면서 주말에 굉장히 좀 긴장 상태가 텐션이 좀 올라간 상태에서 리스크를 굉장히 느끼면서 아마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오늘 시작되는 지수 아직은 예 뭐 시간의 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8시 부터는 KLX가 오늘 확대됐잖아요. 796개 종목으로 최종 확정이 돼 가지고 당분간은 고 체계로 움직이니까 KLX 대비해서 그 NXT인가요? 예.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가격 발견 효과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굉장히 작은 수량 가지고 위아래 등락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건 되게 좀 일종의 바이어스처럼 편차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인제 확대가 돼 가지고요. 한 800개 가까이 종목이 되면 이쪽에 인제 KLX에 여전히 그 대체 거래소 거래 안 되는 종목 한 1,700개 있겠고, 800 개는 저쪽으로 가서 오전 시간보다는 오히려 제가 봐서는 오후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3시 반부터 8시 까지 연속 매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6 시까지만 하고 끝나는 시간에 다닐까 시장 대비해서 이 가격의 좀 발견 효과 같은 것들은 분명히 있긴 하고요. 본장 그러니까 KLX가 끝난 이후에 8 시까지 나오는 개별 종목의 뉴스를 그냥 즉각 또 반영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알게 모르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가격 시간 연장 효과가 서서히 좀 긍정적인, 지금은 사실 좀 한 4 주간 확대되면서 나온 것들은 처음에 10 개를 시작해 가지고 100개 되고 한 300개 되고 이럴 때까지는 종목 편차가 좀 심해 가지고 어 거래 얼마 안 되는데 인제 가격 변동만 심해 가지고 쪼끔 이슈가 있었거든요. 800 개까지 되고 나면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가격 발견해 가지고 어떤 뉴스에 대해서 좀 잽싸게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 또 될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님들한테는 약간 몹쓸 짓이죠. 예. 12 시간이나 매매할 수 있어라는 게 신기루처럼 다가오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매매를 해야 되나?' 저는 오히려 나스닥이 내년 말인가요? 추진하고 있다는 24 시간 매매를 한다고 코인처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 할 거면 12 시간만 하지 말고 그냥 24 시간 풀로 돌아가고 그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렇게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음. 네, 오늘 시장 변수에 대해서 한번 예 제시를 해 보고 나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장에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장이 워낙 빠그러지게 내려가기 때문에 '호재가 어디 있나?' 싶은 생각. 나중에 인제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빠진 게 호재가 되겠죠. 우리 시장은 늘 지금 자생력이 좀 모자라고 여러 가지 경제 변수라든가 정치 변수 요런 것들이 좀 불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거의 미국 시장에 연동돼 갖고 움직이는 섹터들이나 어 업종들이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해서 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나마 1-2월 달은 또 미국하고는 쪼끔 차이를 두고 우리가 쪼끔 더 인제 작년도에 워낙 많이 기었기 때문에 차별적인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쪼끔 발견은 됐었으나 3월 하순 정도 돼 갖고서는 거의 또 비슷하게 동조화되는 게, 미국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우리 시장도 버티다 다시 또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인 게, 작년도 미국이 굉장히 좋을 때는 거의 인제 같이 따라 안 하다가 이번 3월 하순 정도 돼 갖고서는 상당히 좀 그런 모습들이 같이 동료의식을 느끼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시장 변수 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2 분기부터
디램이라든가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전망치가 나온 거 오늘 당장은 뭐 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언젠간 돌 거 아니에요. 뭐 꼭 오늘 오후라면 정말 좋겠고 어 내일 모레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딱 정해진 다음에 아까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보편 관세율인지 상호 관세인지 하여튼 20% 정도로 트럼프가 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속보 내용으로만 봐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20% 정한 게 근데 그 뒤에 붙는 사족이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0%로 그냥 당분간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고율이지만 "이렇게 정해졌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붙은 사족이 뭐냐면 "추가 인상을 고려해 가지고 20%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나라별 협상 인제 하게 되었을 때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뭐 미국한테 계속 정말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배긴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더 높은 관세율을 그냥 스스럼 없이 때려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그 적용되는 상호 관세율이 나라별로 꼭 일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더티 15라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 위주로 해서는 "인정사정 없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매기고 그다음에 성의껏 뭘 하는지에 따라서 개별 협상을 해 가지고 쪼끔 완화된 그런 것들 적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22는 최근에 뭐 자동차 관세도 25%로 일단 됐고 지난번에 반도체 철강하고 알루미늄도 25% 기본이 25%인데 이게 상당히 사실 되게 큰 폭이죠. 어 1,000만 원짜리 뭐 차는 거의 없지만 갑자기 250만 원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이번 주말 보니까요. 자동차 관세 올라가기 전에 막 산다고 아마 그 발표 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생긴 건데 자동차 구입을 미뤘던 분들이 아마 한 내일 정도까지 특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사려고. 시장에서는 중고차 관련주가 막 올라간다 그래요. "신차 누가 그렇게 비싼 거 사겠냐. 웬만하면 중고차 사지." 이러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고차 취급하는 그런 렌터카 회사라든가 요런 것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던데 하여튼 요 며칠은 자동차 관세 매겨지기 전에 사자 이런 특수가 한 일 주일 정도는 아마 광범위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시장의 악재야 뭐 앞선 순서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다 지적지난주에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3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정치 관련된 이벤트까지 요렇게 어쨌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 그 1 호가 공매도로서 인제 적용이 돼서 출발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인제 굉장히 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그날 밤에 금요일 날에 그 미국 나스닥이 2.7% 빠질 거를 알았다는 듯이 미리 빠진 건지 뭐 그랬다면 아주 용한 선제적인 반영이 일어난 것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사실 미국은 그냥 계속 빠졌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내려가서 6 시간여 동안 그냥 시가가 거의 고점이고 계속 종가가 계속 내려가서 힘없이 다우가 한 700 빠지고 나스닥이 한 400 빠지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 잔상이 좀 남아 있는 부분 그리고 야간 선물도 한 1% 이상 추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뭐 시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다 경험을 했잖니."라고 하고서 보합 이상에서 출발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제 내일 모레 각오를 하고 본다? 아니면 아까 나왔던 약간 속보성 뉴스가 맞다고 하더라도 20%씩 맞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제 고율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변수들이 생존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간 증시로 보면은 뭐 딴에는 맞죠. 여기 "불확실성 정점이 통과되는 시기다."라고 해 놨는데 딱 하나 명확한 건 공매도가 시작돼서
3-4일 정도 지켜보면 주 후반 정도 되면은 어느 것들 위주로 해서 공매도를 실제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아웃라인을 좀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세도 막상 이제 2일 밤 3일 정도에 인제 딱 그 시행이 됐을 때 자동차도 예 2일 날인가 3일 날 시행이 되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뭐 미국의 반응 같은 것 포함해서 유럽이라든가 일본, 중국의 반응들과 우리 시장이 유사하겠죠. 예. 흐름은 유사할 거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한 180 개국 이상이 무역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지난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 정부 때 약간 일시적으로 소강됐던 그 무역 수지의 어떤 긍정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해 보면 사실 니네들이 필요해서 많이 수입하고 우리는 쪼끔 수입하고 오히려 수출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무역 수지가 플러스가 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라는 생각인데 트럼프는 인제 자기 나라 미국만 생각하니까 비슷하게 가져가서 똔똔을 맞춰야지 맞는 거지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이나 인도 같은 데도 그런 무역 수지 많이 난 것들에 대해서 인제 어 트럼프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많은 이제 비행기라든가 무기에 대한 구매로 훔치려고 거기다 알래스카 LNG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발표하면서 환심을 어떻게든 사 보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이 없는 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걸 '한국은 지금 불안하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건 아닐 거고 어떻게 보면 맞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쥐락펴락 그냥 부르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해서 강하게 카드를 던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여건인데 지금 트럼프가 인제 취임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 나온 새벽 뉴스 보니까 삼선도 도전한다고 헌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신체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이 받쳐줄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정도까지 꿈꿀 정도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 막아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그쪽 기준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포함해서 제3 지대 미국을 제외한 나라한테는 다 옥죄는 그런 상황들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 가끔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일 고비 이번 주 내내 사실 편치 않죠. 이게 딱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인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공매도 했더니 의외로 외국인들 많이 안 때려? 기관들도 눈치 보면서 슬슬 초반에 별로 때리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2-3일 되더라도 저러고 있다가 언젠간 바로 때릴 것 같은데 이런 조바심과 불안감이 있으니까 사실 며칠이 지나도 공매도가 활성화되지 않아도 여전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저렇게 막 간 보다가 우리 좀 안심시키고 나서 또 갑자기 때려대는 거 아니야? 이런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정점을 향했다. 불안감이 완전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 후반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아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감이 극대화되어 있느냐라는 관점이에요. 여기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있는 분들 치고 오늘 아침 시점에서 '와 내 주식은 끄떡없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들 사실 거의 없잖아요. 오늘도 휩쓸려 가지고 그냥 다 같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사실 큰 아침인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꼭 반드시 그럴 건 아니겠지만 음 거의 모든 사람이 거의 그러기 상태까지 몰렸거나 하락에 대해서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걱정이 되면서 이 주말 이 황금 같은 이 봄날을 그냥 우중충하게 보내고 오셨다. 예. 근데 시장은 또 막 40, 50, 60 이렇게 빠져.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생각하고 괴로워한 만큼 현실화되느냐 이따가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오늘 뭐 어떻게 보면 한 고비가 인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공매도 전면 재개가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뭐 지쳇말로 정말 선빵 맞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추가로 더 코너에 몰릴 거냐? 아니면 오늘은 일단 좀 상황을' 뭐 그쪽도 때리려고 하는 쪽도 대차장군 지금 뭐 일 주일 만에 3억 주가 늘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준비는 많이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인제 예외는 있죠. 때릴 것처럼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개인들은 이미 막 이탈하고 난리 났고 했는데 막상 때린다, 때린다 하다가 계속 안 때리고 오히려 바닥에서 이탈하는 개인 투자가의 어떤 수급들을 구워 먹는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잔뜩 겁주고 하려고 대차를 엄청 받아 놓은 그런 종목들도 개중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모든 종목을 다 때릴 만큼 우리 종목들이 한가하거나 다 후졌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좀 공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논리는 음 뭐 공매도의 어떤 가격 진정 효과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와서 진짜 공매 때리려다 보니까 '야 이거 공매 때리기엔 너무 아까운 애들에 대한 발견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에 그나마 공매도 되다가 인제 코스피 200 하고 코스닥 150이 멈춘 다음에 그냥 '얘네는 상종 못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때리면서 나간 외국인들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뭐 선진국 지수 기준 맞춰 보려고 하든 뭐 하든 공매도 금지를 더 이상 뭐 미룰 수만은 없으니까 인제 재개를 하게 된 것인데 시점이 묘하죠. 이런 것들하고 공교롭게 좀 맞물려 있는 시점이라 이게 그 효과가 훨씬 좀 증폭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한층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공매도 때리러 왔다가 의외로 착해 보이는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강변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그 공매도 4회 정도 실시된 이제 경험치를 보면 공매도 재개된 다음에 3 개월 정도 이후에 수익률은 늘 플러스에 가까웠다, 양 시장이. 그래서 '공매도가 바로 시장을 망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야.'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공매도 금지됐는데 우리 입장이 그럼 그것 때문에 괜찮았냐? 이것도 아니다라는 논리로 인제 얘기들 하시는 건데요. 뭐 어쨌든 좀 비이상적으로 올랐거나 뭐 펀더멘탈이 좀 약한 섹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공매도 타겟에서 벗어나진 못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좀 싼 것들 또 실적이 어쨌든 차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너무 심려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아무리 봐도. 미국 선물이 폭락한다고요? 저는 미국 선물 폭락 지금 8시 때 뭐 얼마나 폭락하는지 제가 지금 예 기기를 안 들고 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폭락하는 게 글쎄요. 아마 그 트럼프가 20% 관세를 보고서 아마 흠칫 놀란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제가 속보로 뜬 내용이 뭐 미국에서도 당연히 전개가 됐을 뉴스니까 20% 면은 '많이 때린 거 아니야?' 인제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제가 아까 붙은 뒤에 붙은 사족이 더 리스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추가 인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출발이야 인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20% 보다 깎아주는 나라도 생길 거고 물론 그렇게 예외라든가 완화가 보편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도 일단은 세게 부르는 거죠. 트럼프가 처음에 약하게 시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조건 세게 시작하죠. 근데 이걸 뭐 '아 저 사람의 진정성은 저런 거야. 세게 불렀다가 나중에 다 깎아줘.' 이렇게 온 세계가 뭐 다 알고 있을 만큼 일반적이냐 아니면 이번에 진짜 독하게 나오는 거냐 아주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 저게 뭐 협상용이야.' 저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봐서는 음 종목마다 뭐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시가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에 대한 시작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세게 시작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좋지 않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종가까지 그럴 거냐는 장중에 계속 좀 따져 봐야죠. 의외로 공매가 시작됐지만 워낙 낮게 시작을 하면 '여기서 공매를 더 때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길 테니까, 시가부터 만약 대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간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다른 일정들도 끼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트럼프 상호 관세 시작과 또 미국의 경제 지표들 몇 가지, FOMC의 회의록, 요런 것들이 주 후반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이고요. 체크 포인트 뭐겠어요. 아까 3대 이벤트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딴 나라는 관세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매도도 있고 관세도 있고 또 정치 이벤트까지도 어찌 됐든 수년돼서 4월 달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요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합을 보면 상당히 괴롭죠. 이게 깨끗이 씻어 내거나 아니면 '와 인제 두통에서 해결됐다.' 이런 정도의 상황까지 되려면 쪼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공매도 오늘 재개됐으니까 공매도 리스크 끝, 이게 아니니까 문제죠. 오늘부터 최소한 3 일, 5일 정도는 지켜봐야 얘네들이, 특히 인제 공매도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비슷한 운동장의 기울기가 됐다고 개인들 당연히 지금 거론이 되는 그런 리스크, 큰 공매도 우위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같이 동조해서 치시게 됐을 때 이게 효과가 과연 개인들이 바라는 공매도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냐? 오히려 개인들이 좀 집중되는 몇몇에 대해서는 쪼끔 반대급부적인 논리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초반에 같이 막 동조해서 공매 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주도 섹터라고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대차장고가 많은 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록으로 있어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15% 정도 이상을 대차장고로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 LNF, 에코프로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2차 전지들이 여전히 대차장고가 좀 높은 편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일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계열 이런 것들도 좀 대차장고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좋은 재료는 아니죠. 근데 이게 하나 이제 트릭처럼 쓰일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 많이 안 될 거면서 일단 빌려만 놓고 개인들한테 자포자기로 이 종목에 대해서 흐름이 나오더라도 따라붙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대차장고 늘어나는 종목은 요주의 종목군으로 일단은 분류를 하시는 게 맞겠고, 두 번째는 글쎄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 듣는 분들이 물론 계층이 워낙 다양하실 터라, 지불이라는 저도 주말에 갑자기 알게 돼서 몇 번 해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감독 있잖아요. 그분의 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게 뭔가 바뀌는 변환 프로그램인 것 같던데, 이게 오픈 AI나 이런 데서 지금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오죽하면 샘 엘트먼이 자기네들의 GPU가 녹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그만큼, 그러니까 뭐겠어요. 저런 거 변환시키려고 주문이 오더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죠. 저거 변환시키는데 아마 그냥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한 질문보다도 제 생각엔 더 그 리소스가 많이 잡아먹, 여기서 말하는 리소스는 진짜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가속기나 그런 판때기들이 엄청나게 과열 일으키면서 돌겠죠. 그런 거 막 생성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전기도 많이 잡아먹을 거고 또 반려도 심하게 나올 거고 이런 현상들 포함해서 사실 녹는다는 표현이, 글쎄요. 저는 사실 반도체 소자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높진 않습니다만 많이 돌수록 반도체 소자가 안에 있는 뭐가 물성을 변화시켜서 멜트화되고 이렇게 녹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고, 아마 녹는다는 표현보다는
예, 기사에는 녹는다고 표현했는데 거의 뭐 연락에 움직인다는 표현이 아마 더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런 이제 관련주도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아, 그리고 중국이 그나마 지금 약간의 퇴로가 있는데 중국에서 저런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미디어로 얘기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한국15 같은 저런 정말 중국의 기관지다 이런 데서 오랜만에 우리나라 드라마를 뭐 호평을 했다든지 또 요 아래쪽에 포스터는 그 하이난 워터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4월 10일, 13일 양일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 이제 아티스트들 가서 막 또 뭐 디제잉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한 반수 정도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참여 그 인원들 보면 반 정도 우리나라 예 뭐 아이돌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걸로 봐서는 야 이게 이 전례 없이 많은 이제 초대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뭐 한알령은 사실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도 아니고요. 자기네들은 한알령이라는 걸 내려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늘.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라는 말도 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내린 적이 없는데 뭔 한알령? 근데 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해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고 이런 이제 뭐 게임 판호의 그 발급의 증가라든가 뭐 아티스트 초대 그리고 뭐 콘텐츠를 지금 사실 중국 애들이 많이 불법으로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정식 수입해 가지고 보게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 '이게 한알령 해제야.' 이렇게 느끼는 방법이 나오겠죠. 어쨌든 뭐 11월 월쯤에 그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온다라는 걸 전제로 봤을 때는 그 사전 이제 밑밥들이 많이 깔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XR은 아니고 이거 로봇인데 제가 고치질 못했네요. 지금 로봇이에요. 그것도 사실 이번에 공매도만 보면은 타겟의 제일 순위가 될 거란 얘기들이 많이는 나오는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또 저렇게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가 경제 가치 한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이번에 준공한 현대차의 그 메가 플랜트라고 하는 새 공장 가 보면 거기 그 넓은 공장에 예 인원은 800명 정도가 근무한대요. 예. 그렇게 큰데. 근데 거기 돌아다니는 로봇이 950 대라 그래서 '로봇보다 인간이 더 적게 일하는 곳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하여튼 그만큼 검수 로봇이든 뭐 로봇 개든 아니면 위에 인제 컨베이어 벨트가 거의 없는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아마 그런 AMR이라고 하는 자율 뭐 이송 로봇 이런 것들의 레일 같은 것들이 위쪽 그러니까 아래에 없다 뿐이지 위에 레일이 촘촘하게 어쨌든 깔려서 그런 것들이 인제 부품을 막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예. 사실 컨베이어 벨트가 없어진다는 개념보다는 바닥에 이렇게 쭉 나열됐던 게 위쪽으로 가 있다. 우리 반도체 공장 같은 데도 AMR 같은 거 많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예 보실 만한 거는 제가 단독 뉴스 좋아하는데 주말에 뭐 이런 이제 단독 뉴스 나온 거 중에 보니까 리드프레임 글로벌 2 등하는 회사인데 예 해성 DS라고 이번 올해 같은 경우 매출 영업이 두 자릿수 증가한다. 뭐 "3년 내로 1 등하는 회사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희망적으로 써 놨길래요. 이런 종목이 가끔 틀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도 36,500 원이면 현주가 한 27,000 원대 감안해 보면 그래도 목표가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이 시장이 오늘 좀 꿀렁대고 별로 안 좋을 때 요런 개별 단독 기사 나온 종목들이 비교적 강할 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라는 게 사실 오늘 웬만해선 시장이 그냥 금요일장하고 약간 유사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사실 한 70-80%는 된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뭐 그러니까 금요일 먼저 빠진 거에 오늘 추가 아침 하락까지는 일단은 예상은 되는데 오후에 인제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냐 여부인데 내일 모레 관세 또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미 또 사전적인 얘기가 나와서
만약 미국 선물이 약하다라는 게 그런 연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내일 모레 관세가 굉장히 낮아질 거라 좀 비빌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얇아지게 되면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장 3월 마지막까지 그냥 힘든 시장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여력이 있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수준만큼 많이 매력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맞는데 그냥 잔뜩 들고만 계신 분들은 사실 하실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탈출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던히 또 견딜 거냐라는 관점인데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 마지막에 털리지 말고 끝까지 개기시고 인내하실 거면 제발 그렇게 인내하시고 오늘 시장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시면 매매 안 하실 거면 쳐다보지 말아라 차라리. 전물생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못 드리면서 그 굿모닝 전략 4부 순서 마무리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살아서 만나자. 죽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울지 말고 이런 비슷한 시장 1년에 한 2번씩은 나오는 시장이고요. 아무리 폭락이 있어도 결국 극복되는 시장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용기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날 4부 순서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